단체로 약간 이상한 말을 따라하라 하고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잘못 이상한 데 온 건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진짜 띠용 했습니다. 이렇게 띠용 하고 안녕하세요. 수행하는 라마입니다. 저번에 첫 영상으로 윗바사나 명상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명상 코스를 실제로 다녀와서 경험한 것들, 느낀 점들, 그리고 실제로 이 명상 코스를 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꿀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꿀팁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바사나 명상 코스?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전 제가 올린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영상을 다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왜 명상 코스에 갔는지입니다. 때는 6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어서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썼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보시면 마음은 무엇을 경험하든 대개 집착으로 반응하고 집착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마음은 뭔가 불쾌한 것을 겪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뭔가 즐거운 것을 경험하면 그 즐거움을 지속하고 배가하려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늘 불만스럽고 평안에 들지 못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거 내가 완전 평생 동안 해왔던 행동인데? 라는 식으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진짜 띠용 했습니다. 이렇게 띠용 하고 이 유발하라에 관련해서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발하리가 이런 이 명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강연해달라고 초청을 하는 이런 사람이 1년 중에 45일에서 60일 정도, 약 두 달 정도는 스마트폰도 없고 대화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뭘까 하고 궁금증이 들었고 찾다가 이제 한국에도 그 명상 센터가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 페이지인데요. 보통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있어서 신수련생으로 신청을 해서 처음 코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하고 그 센터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이 윗바사나 센터가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좀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차, 두 번째는 시외버스, 세 번째는 카풀입니다. 이 카풀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카풀 게시판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카풀 게시판을 먼저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기차로 전주역으로 가서 전주역에서 무진장 버스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은 단마코리아 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 버스터미널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문인장 버스를 같은 장소에서 타고 단마코리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단마코리아로 갔습니다. 전주역에서 문인장 버스를 통해서 단마코리아 센터로 가는 데까지 약 40분 정도 버스를 탔는데요. 이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개인적으로 단마코리아 가시는 분들은 이 버스를 한 번쯤 꼭 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경치가 아름다워서 되게 힐링 됐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마코리아의 첫 날입니다. 처음 가면은 이런 단마코리아 표지판이 보일 거고
사람들이 많이들 함께 이제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찾는 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버스를 탔다면 같이 버스를 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이 단마코리아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어, 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입소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지 등등 그런 정보들을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방을 배정받습니다. 이때 입소 서류를 내면서 이제 스마트폰, 음식물, 책, 차키 등 이제 반입이 불가한 품목들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센터 전체적인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을 배정을 받아서 방에 들어갈 텐데 1인 1실이고 아마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여자 수련생들을 위해서 최근에 새 건물을 지어서 여자 수련생 중에서 처음 이 코스를 수강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오는 구 수련생들한테는 이런 좀 신식 숙소가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처음 명상 코스를 참가하는 신수련생 여자분들과 그리고 남자 수련생분들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인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식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 1인 1실이지만 구식 숙소 같은 경우는 단체 공용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방을 배정받은 뒤에 조금 산책을 하거나 쉬고 나면 이제 저녁에 OT를 진행을 합니다. 코스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한 3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해주는데요. 이때 대충 그냥 듣지 말고 명상 코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상상하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데 이때 자세히 듣지 못하고 명상 코스 중에 외부로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규칙을 어기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잘 들으면은 코스 진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명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체 명상홀인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단체 명상홀에 이제 한 명씩 좌석을 배정받고 들어가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는 게 개수지, 그리고 삼보의 귀, 그 다음에 명상 가르침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이 개수지는 불교에서는 이제 5개 또는 8개라고 해서 지키는 기본적인 계율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기나 살생하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규율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규율을 얘기를 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삼보에 기하는 것도 이 가르침을 신심 있게 배우겠다. 그 다음에 이 명상법을 가르쳐 달라는 공식적인 좀 요청한다는 식으로 함께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송할 때 이 영어나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언어인 빨리어로 합니다. 이 빨리어가 부처님 시대 그 생전 때 아마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개수지와 삼복이 명상 가르침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이때 저도 그랬었고 좀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단체로 약간 이상한 말을 따라하라 하고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그래서 조금 불쾌하고 좀 잘못 이상한 데 온 건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실제로 많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전혀 뭐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조금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그 명상센터에서 하루 보내는 일과입니다. 제가 그 명상센터 시간표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상 보면은 그냥 명상하고 밥 먹고 휴식하고 또 명상하고 밥 먹고 휴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냥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하루 3번 단체 명상에는 필수로 참석한다입니다. 1시간씩 3번 단체 명상을 하는데 오전 8시랑 2시 반 그리고 오후 6시에 단체 명상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필수고 나머지 명상 시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심 식사 후에 선생님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시에 1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는 지도 선생님과 면담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게 없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에 식당에 그 면담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적어 넣는데 아침에 그 면담표에 이름을 적어 넣으면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간표를 따르되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 코스 때 그랬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센터들보다 특히 한국 센터에서 한국인들이 보이는 특징이 되게 규율을 잘 따르려고 하고 규칙을 무조건 다 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좀 자책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나를 너무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따르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내 여유가 있는 수준에서 하시고 만약에 너무 무리가 되고 힘들다 싶으면은 그 사이사이 시간에 조금씩 산책을 하신다거나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조금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신수련생 같은 경우는 이 사진 보시면 이런 티밥 같은 거랑 과일을 줍니다. 하지만 2번째 이상 가는 구수련생들은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고 레몬차라던가 뭐 매실차 이런 따뜻한 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법문을 시청을 합니다. 이 법문은 이제 강의 같은 건데 이 코스의 저는 핵심이자 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어떤 명상을 왜 배우는지, 이 명상이 도대체 뭔지, 앞으로 뭘 가르쳐 줄 건지,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 매일매일 우리가 명상을 하며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재밌고 좀 통찰이 있는 이야기여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 시간이 중요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마지막에 하루 총 일과가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단체 명상홀에 남아서 선생님께 잠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때도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